김주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선물 거래의 모든 것을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선물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선물 가격 결정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가격이란 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듯이 선물 가격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 말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페어한, 적절한, 이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선물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론 선물 가격이란 것은, 이론 선물 가격, 이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론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에다가 보유 비용 에다가 편의 수익을 뺀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생각해 봅시다. 삼성전자 현재 주가가 뭐 6만 원이라 합시다. 6만 원인데 현재 그런데 내가 12월에 삼성전자 한 주를 다른 사람한테 갚아야 된다 합시다. 갚아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다가 12월 달에 가서 그때 가서 사서 갚으면, 그때 가서 지금은 주가 6만 원인데 12월 달에 주가가 10만 원 되어버리면 나는 망하는 거죠. 그죠? 망하죠. 그래서 이 리스크, 주가가 오락가락할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절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사서 6만 원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주면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12월 물로 선물을 매수하면 되죠. 미리 11월 물로 사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사서,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사서 6만원에 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삼성전자를 6만원 사는 순간에 뭐가 들어갑니까? 내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 가지고 현금으로 6만원 써야 되니까 뭐가 들어가? 이자 비용이 들어가죠. 그죠? 이자 비용이, 예를 들어서 6만원을 할 때가 12월까지 석 달 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자로 얼마 받다 2,000원 받는다 그럽시다. 2,000원. 이자를 2,000원 주더라. 6만원 이자가 2,000원이다. 하면은 내가 실제로 삼성전자 6만원에 샀지만, 실제 내가 들어가는 몽땅 비용은 얼마야? 6만원 플러스 2,000원이 되죠. 그죠? 2,000원, 이 이자지, 이자. 혹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12월 달로 누가 나한테 삼성전자를 팔겠다라고 선물로 그 삼성전자 주식을 그 사람은 팔고 나는 사는 거래를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7만원 부른다. 안 하죠. 왜? 내가 지금 삼성전자 지금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은 6만 2천 원에 살 수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7만원에 살 리가 없죠. 따라서 이런 선물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6만원의 현물 가격에다가 얼마? 보유비용 2,000원을 더한 얼마? 6만 2천원이 돼야 된다. 이게 이론가가 되는 겁니다. 이 2,000원을 뭐라고 하느냐? 보유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12월 달이 그럽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1월 달, 2월 달 물로 간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연말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뭐 줍니까? 배당 주잖아. 배당. 그러니까 배당 예를 들어 500원 준다 한다면 그 배당은 내가 들어가는 비용에서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편의 수익을 내가 500원 배당 준다 하면은 2,000원 이자 비용 중에서 5,000원을 빼야 됩니다. 이걸 편의 수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상 이론 선물 가격은 뭐에다가? 현물 가격에다가 보유비용 플러스 편의 수익을 합해가지고 보유비용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현물 가격에다가 보유비용으로 합해서 가격으로 정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보유비용입니다. 이론 가격을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통상 이럴 때 우리가 선물 이야기했을 때 베이시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베이시스가 뭐냐니까, 베이시스란 아까
삼성전자 이론가가 얼마였죠? 62,000원이었죠. 그죠? 그죠? 62,000원이었죠. 근데 현물가가 얼마였죠? 6만원이었죠. 그죠? 그래서 62,000원에서 6만원을 뺀 차액, 얼마? 2,000원이 뭐였죠? 아까 이자 비용이었죠. 이자 비용. 이걸 이자 비용을 캐리라고 합니다. 캐리. 그래서 이론 선물 가격에서 실제 현물 가격, 현물 뺀 차익, 이자 비용을 캐리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이론 베이시스라고 말하죠.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보유 비용과 편의 수익을 따로따로 고려해야 되지만 편의상 그냥 보유 비용마저 편의 수익을 합해가지고 캐리 코스트 또는 이자 비용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가란 이야기는 이론가란 현물가 플러스 뭐가 됩니까? 캐리. 그죠? 캐리가 되는 거죠. 캐리. 자, 그런데 실제로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실제로 시장은 이론적인 이야기고, 실제 시장은 엄밀하게 뭡니까? 그 가격이 정확하게 이론 가격대로 실제 가격이 움직이지 않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은 이상하게 그려놨습니다만 실제 가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치자 이거죠. 근데 현물 가격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만은 편의상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자 이거죠. 그러면 빨간 색깔이 이게 이론 가격이니까 이 빨간 색깔과 파란 색깔의 차이가 뭐가 됩니까? 이게 캐리죠, 캐리. 이자 비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실제 가격은 이론가는 이렇습니다. 실제 가격은 그것보다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요 가격, 실제 시장 가격하고 선물 가격하고 현물 가격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이걸 우리가 베이시스다 라고 말해요. 베이시스. 자,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베이시스하고 캐리하고 같습니까? 요때는 베이시스하고 캐리가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베이시스인데, 그죠? 이게 베이시스인데, 요까지가 캐리니까, 베이시스하고 캐리가 같아요? 되게 다르다. 이럴 때, 우리가 통상 컨탱고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백오데이션을 말을 하는데, 컨탱고가 뭐고, 백오데이션은 말이 뭐냐? 베이시스가 플러스다 이거죠. 그럼 베이시스가 뭐냐니까? 베이시스가 뭐였지? 베이시스가 뭐였죠?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104인데 현물 가격이 100이야. 그럼 베이시스가 뭡니까? 4죠. 또 어떤 경우에는 선물 가격이 95인데 현물 가격이 100이야. 그러면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5죠. 그래서 빼니까 이럴 때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되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컨탱고라 그러고,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 다시 말해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싸게 나타나는 경향을 우리가 뭐라 그래? 백오데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컨탱고가 많을까요? 백오데이션이 많을까요? 컨탱고가 많습니다. 당연히 많죠. 왜? 선물 가격이란 게 현물 가격에다가 뭐죠? 그죠? 이자 비용을 고려해서 이론 선물 가격입니다만은 이론 가격은 현물 가격에다가 이자 비용을 댈 수밖에 없으니까, 이자 비용의 수익이 플러스니까. 물론 이론 선물 가격이 실제 선물 가격과 똑같지 않습니다만은 영향을 서로 받으니까 되게 베이시스는 플러스 되는 경향이 많다. 그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렇죠. 잠깐만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컨탱고 백오데이션 앞에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다 써놨죠. 그죠? 자, 컨탱고 백오데이션. 자, 베이시스라는 게 어디서 실제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뺀 건데, 컨탱고란 말은 베이시스가 플러스인 상태이고, 백오데이션 상태는 베이시스가 마이너스인 상태이다. 그래서 보유 비용을 고려할 때는 보통의 컨탱고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항상 무조건 컨탱고가 되는 건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자 비용, 우리가 캐리 이자 비용이란 게 뭡니까? 이자 비용에다가 그 배당 같은 거 빼죠. 그죠? 편의 수익을 빼죠. 근데 이자는 2% 수익인데 배당을 5%나 준다. 그러면은 편의 수익이, 배당 수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자 코스트가 아니고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연말 주식 배당으로 많아가지고 편의 수익이 너무 클 경우에는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선물 시장이 압도적으로 약세 기조에서 앞으로 환율이 주가가 계속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가격 나버리고 간에 선물을 사람들이 딜이 팔다 보니까 현물 가격은 100인데 사람들이 매도가 많아가지고 선물 가격이 95가 되면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제 선물하고 현물하고 차익 거래를 이야기하는데, 차익 거래란 건 무슨 말이냐? 보통의 경우에 베이시스, 현물과 선물의 차이를 말하죠. 그죠? 물론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 뺀 겁니다만은, 캐리는 뭡니까? 이론가에서, 이론 선물 가격에서 현물을 뺀 거야. 그러니까 캐리하고 베이시스가 같냐? 아까 달랐잖아요. 그죠? 다르니까, 다시 말해서 이론가는 실제 선물 가격은 이론가 대비보다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베이시스와 캐리가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실제 선물 가격이 실제 선물 가격이 이론 가격에 비해서 벌써도 비싸다. 이론 가격이 104인데 실제 선물 가격이 112야. 비싸죠. 어떻습니까? 이거 팔면 되죠. 그래서 이론 가격보다 비싸면 선물을 팔죠. 그러니까 비싼 거를 팔고 싼 거를 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가격이 이론 가격보다 비싸면 비싸니까 파는 거야. 그럼 선물을 팔았으니까 현물을 사죠. 이런 거래를 뭐라 하느냐? 매수 차익 거래라 그러고, 반대로 이론가는 104인데 실제 가격이 95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론가가 비싸죠. 그죠? 실제 가격이 싸죠. 싸니까 접니까? 싸니까 사지. 대신에 선물을 샀으니까 현물을 팔죠. 현물 기준으로 현물을 팔았다 그래서 매도 차익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매수 차익 거래, 매도 차익 거래는 뭐 관점으로? 현물을 관점으로 말하고요. 현물을 사면은 선물을 팔고, 현물을 팔면은 선물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이 경우에 베이시스와 캐리가 현재 실제 사례를 하나 본다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론가가 나오죠. 이론가 얼마입니까? 362.59가 이론가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 가격, 선물의 실제 가격이 얼마냐? 361.50이죠. 이론가에 비해서 실제 가격이 싸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떤 거래가 가능할까요? 선물이 이론가보다 싸니까 선물을 어떻게? 싸니까 매수. 그죠? 선물을 샀으니까 뭐 하나 팔아야 되겠죠. 뭘 팝니까? 현물을 매도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래는 무슨 거래? 현물을 팔았으니까 무슨 차익 거래? 매도 차익 거래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론가하고 실제 가격이 다르다. 그래 이야기해서 베이시스하고 그죠? 캐리하고가 다르다. 그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보통의 경우에 이러니까 다 차익 거래 기회가 있습니다. 반면에 차익 거래는 그거고 비차익 거래는 뭐냐? 차익 거래는 현물하고 선물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하고 현물을 동시에 해서 예를 들어 매수 차익 거래는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거고, 매도 차익 거래는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사는 이런 거래, 하나 사고 하나 파는 게 차익 거래라고 한다면, 비차익 거래는 그게 아니고 선물 거래 안 하고 현물만 거래하는 거예요. 현물만 어떻게 15개 이상의 종목을 한꺼번에 선물을 관계없이 현물만 구사닥 사거나 파는 거래를 비차익 거래다로 말합니다. 선물과 관계없이. 언제? 펀드가 손님한테 돈 받은 거 주식을 사야 되겠는데 일일이 삼성전자 15주, 하이닉스 12주, SK 반도체 SK 에너지 얼마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단가 넣고 종목 넣고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안 사시잖아요. 한꺼번에 우다닥닥 컴퓨터를 이용해서 거래하고자 할 때 거래합니다. 이거는 선물하고 관계없이 현물만 거래할 때 한꺼번에 많이 거래한다. 그래서
비차익 거래다. 차익 거래가 관계없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매수 차익 거래를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데 매수 차익 거래가 있느냐. 자, 현물 가격이 100이야. 100이에요. 그 다음에 금리가 5%예요. 5%. 기간은 6개월이야. 그럼 내가 지금 100에 사가지고 6개월 동안 끌고 가면은 이자 비용이 얼마입니까? 5의 2분의 1이니까 2.5가 들겠죠. 그러니까 102.5가 뭐가 됩니까? 이론가가 됩니다. 그렇죠? 102.5가 이론가가 되는데 실제 가격이 얼마냐 하니까 104예요. 104. 이론가는 102.5인데 실제 가격은 104니까 실제 선물 가격이 이론가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비싸죠. 그죠? 비싸죠. 이론가보다 비싸잖아. 비싸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매도해야죠. 선물을 매도합니다. 선물을 매도하면 안 되죠. 하나만 팔면 안 되니까 대신에 뭘 사? 현물을 사는 거야. 무슨 거래? 매수차익 거래. 자, 오늘 7월 23일 날 샀다 이거죠. 6개월이니까 6개월 뒤에 가서 1월 22일 6개월 뒤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현물은 계속 가지고 있었죠. 100에 샀죠. 그죠? 근데 6개월 동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자 비용이 5% 될 때니까 2.5가 보유 비용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본전 얼마야? 102.50의 본전이야. 근데 이걸 얼마에 팔았어요? 104에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104에 팔면 돼. 104 주면 돼. 뭐 가지고? 현물 가지고 있는 게 주면 되죠. 그죠? 주면 되죠. 그러니까 104에 주면 되는데 나 그거 얼마에 샀죠? 100에 샀는데 2.5 이자 들어갔으니까 100에 샀는데 2.5 들어갔으니까 토탈에서 얼마? 안전빵으로 1.5만큼 이익이죠. 그죠? 이게 뭡니까? 안전하게 수익이 난다 그래서 차익 거래입니다. 어떻게? 현물을 샀어 차익 거래를 발생하는 거니까 매수 차익 거래가 된다. 그죠?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매수 차익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진짜 똑같은 이야기죠. 자, 보다시피 자, 현물은 100에 샀죠. 그죠? 아까 똑같은 거 현물에 사죠. 그죠? 그리고 선물은 팔았죠. 그럼 너도 나도 이 이론가에 대비해서 그죠? 이론가 대비해서 현재 이론가가 102.50인데 이 이론가인데 실제 가격에는 104니까 이게 비싸니까 너도 나도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겠죠. 매수 차익 거래 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도 나도 현물을 사니까 현물 값이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겠죠.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요 차이가 얼마가 날 때까지? 2.50이 날 때까지. 그죠? 2.50. 그러니까, 이 나가지고, 이론가와 실제 가격이 같아질 때까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 가격이 100이 있다가, 100이 올라가가지고, 102.50까지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왜 올라갔지? 선물이 비쌌으니까,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삼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죠. 다시 말해서 현물 매수를 통해 가지고 현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뭐 때문에? 선물 가격의 불균형 때문에 올라간 거다. 선물이 현물을 가격을 움직인 거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웩더독 현상이라고 합니다. 웩더독 현상. 우리 개가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요? 아니면 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요? 당연하죠, 그죠? 개 몸통이 꼬리를 흔들지, 개 꼬리가 몸통을 흔들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꼬리가 되는 선물이 현물인 몸통을 흔들었다 그래서, 웩더독, 개가 꼬리를 흔든 것,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 그죠? 이렇게 웩더독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웩더독 현상. 그러니까, 선물이 현물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통상 우리가 선물에서 프로그램 거래 이야기하는데, 프로그램 거래는 뭐냐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어디갔지?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한꺼번에 15개 종목 이상을 한꺼번에 와락 사들이는 거래를 프로그램 거래를 합니다. 프로그램 거래는 목적이 뭡니까? 프로그램 거래를 통해가지고, 차익 거래. 다시 말해서, 현물은 프로그램 거래로 하고 현물을 사면은 선물을 파는 이런 매수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혹은 선물을 안 하고 현물만을 가지고 하는 비차익 목적의 거래를 하기도 하죠. 그죠? 비차익 거래. 어쨌든 간에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를 목적으로 현물을 한꺼번에 와르닥닥 몇 개? 15개 이상 종목을 사는 거를 프로그램 거래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통상 그 외에도 프로그램 거래에 비슷한 거래가 우리가 알고리즘 거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 거래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이 두 개가 만나면은 자 여기서 샀다가 이동평균을 만나면 팔아라. 컴퓨터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매수 매매 신호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래를 우리가 알고리즘 거래라 그러고, 컴퓨터를 이용하지만 이거는 알고리즘이 아니고 프로그램 거래는 뭡니까? 알고리즘이 아니고 그냥 15개 종목을 한꺼번에 와르닥닥 사는 거래를 프로그램 매매다 라고 말합니다. 프로그램 매매 왜 하죠? 차익 거래 목적으로 혹은 비차 거래 목적으로 두 가지 목적으로 프로그램 매매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바로 선물옵션 만기일인데, 그러면 선물옵션 만기일 되면은 그동안에 뭔가 선물옵션 만기일과 현물 가격과 영향이 없겠느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가 그동안에 쌓인 게 뭐였냐? 매수 차익 거래를 기관들이 많이 했느냐? 매도 차익 거래를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 차익 거래를 많이 했다고 칩시다. 매수 차익 거래를 많이 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수 차익 거래를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했단 말은 무슨 말이야? 현물은 사고 선물은 팔았다는 말이죠. 선물을 왜 팔았죠? 비쌌으니까. 그렇죠? 비싼 선물을 팔았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매수 차익 거래, 현물을 잔뜩 사놓고 선물을 팔아가지고 차익 거래 했는데, 자,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됐어요. 9월 달에 됐어요. 9월물 만기가 됐어.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청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12월물로 연장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청산하면 어떻게 하느냐. 선물은 9월달 선물을 옛날에 팔아놨는데, 오늘 만기 됐으면 저절로 사라지겠죠. 그죠? 저절로 없어져. 그럼 뭐만 남습니까? 현물만 남죠. 그죠? 근데 선물을 팔아놨는데, 팔아난 게 없어지니까, 이 현물도 어찌 됩니까? 팔아야 되겠죠. 그죠?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현물 매수로 인해가 현물 매수였으니까 그동안에 현물 매수였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외도독 현상을 인해 가지고 현물 가격이 어떻게 했을까? 올라갔겠죠. 그죠? 올라갔는데 만기일 되면서 이게 청산될 경우에는 그동안에 쌓였던 프로그램 매수로 쌓였던 현물 매수 물량이 매물로 나오면서 주가에 압력으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연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현물은 감아가지고 있고, 매수는 보증 감아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당호물은 만기대가 그대로 지나갔으니까, 어쩌면 됩니까? 9월물, 12월물을 다시 매도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현물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연장하고, 언제 청산하노? 그 당시에 프로그램 매수 차익 거래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지? 선물이 비쌌기 때문이죠. 그죠? 비싸기 때문이죠. 따라서 선물이 이 차월물이 이 이론가보다 비싸면 연장해가지고 비싼 선물을 팔고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차익 거래 또 노려볼 수 있죠. 연장의 경우에요. 연장의 경우야. 그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청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당일날에 또는 그 전후로 해가지고 그 후는 아니고 그 전에 실제 차월물의 시장 가격이 이론 가격에 비해서 비싼가 안 비싼가, 시장 가격이 이론가보다 비싸다 하면 선물은 매도하고 현물을 사는 연장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거다라는 말이죠. 그죠? 자, 반대로 매도 차익 거래가 많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도 차익 거래는 어떤 거래죠? 아까 설명했죠. 매도 차익 거래 뭘 파는 거야? 현물을 파는 거야. 그죠? 현물을 팔았죠. 그러고 선물을 샀죠. 선물을 왜 샀나? 싸니까. 그죠? 싸니까. 이론가보다 싸니까 샀죠. 그죠? 자, 만기가 됐어. 자, 9월물 만기가 됐어요. 매도 차익 거래인데 만기가 됐어. 청산할 수도 있고, 또요? 연장할 수도 있죠. 그죠? 자, 먼저, 연장부터 먼저 봅니다. 연장하려고 그러면은, 현물은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매도한 포지션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선물을 매수했는데 이게 당월 물은 만기가 돼가 사라지고 없죠. 그죠? 그럼 어쩝니까? 12월 물을 9월 말만 9월달에 만기가 끝났으니까 12월 달을 매수하면 됩니다. 현물 거래 해요,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따라서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청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냐? 그때까지 이때까지 뭐 했죠? 현물을 뒤에 팔아놨죠. 그죠? 어떻게 팔아요? 빌려가지고 팔아놨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선물은 사라지고 나니까 현물도 매도해놨으니까 사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갚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현물 매수 물량이 많아지니까 현물 효과가 있고 주가가 당일날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 연장한지 청산한지 어떻게 되느냐? 연장하려 그러면 선물 가격이 싸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차월물이 이론가보다 싸면 연장하지 않겠어요? 그죠?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은 청산할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은 매도 차익 거래가 많았을까요? 매수 차익 거래가 많았을까요?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죠. 그죠? 주가는 계속 떨어졌으니까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매도 차익 거래가 많았을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이 만기일입니다. 12월 물입니다. 12월 물. 그죠? 12월 물입니다. 12월 물의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물의 가격이 309.35죠. 그죠? 나오죠. 근데 이론가가 310.69죠. 그죠? 이론가에 비해서 실제 현재가가 비싸요, 싸요? 싸요. 그죠? 이때까지 매도 차익 거래를 많이 해왔겠죠. 그죠? 매도 차익 거래. 어떻게 했죠? 현물은 매도하고, 그죠? 선물은 어땠습니까? 싸니까 매수했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만기가 됐어. 그러니까, 자, 선물 매수한 거 9월 뭘 매수했는데 이게 만기가 돼서 사라졌죠. 그죠? 자, 이럴 때, 이게 프로그램 거래, 매도 차익 거래가 연장될까요? 아니면은 청산될까요? 어찌합니까? 요거 보면 알죠. 보니까, 선물이 이런가 싸네? 그죠? 싸네? 싼 선물을 다시 매수하면 12월물을 매수하고 9월 매도한 현물 매도 포지션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되죠. 기존 포지션 그대로 두면 되죠. 그죠?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거래에서 매도 차익 거래, 기존의 매도 차익 거래를 청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나왔을까요? 아니요, 안 나왔습니다. 왜? 청산 안 됐어요. 왜? 굳이 청산할 필요 없어. 매도 물량 그대로 두고, 그죠? 선물로 매수하면은 9월 달에 만기된 게 저절로 12월 달로 연장되는 효과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프로그램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따르는 현물 가격의 상승 효과가 컸다 작았다 별별 없었다. 어찌합니까? 이론가가 선물 가격이 이론가보다 쌌잖냐. 그죠? 그러니까 그래야겠어. 만약에 현재가가 이론가는 310인데 현재가가 311 됐다. 비쌌다. 그러면 선물을 못 사죠. 안 사니까. 그럴 경우는 있습니까? 청산하게 되니까 매도 차익 거래로 어쨌든 현물을 매수하게 되니까 주가가 올랐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오늘은 매수 차익 거래, 매도 차익 거래, 프로그램 거래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추석 편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